이 데이터 센터 섹터는 이쿠닉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워낙 인기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곳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봅시다. 이쿠닉스는 이미 지난 5월 6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최신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불과 며칠 전에 Equinix priced a public offering of 4 series of senior notes aggregating 2.6 billion in principal amount. 가장 최근 이제 26억 달러 규모의 senior notes 발행을 했고 이걸로 이제 term loan 갚을 거 갚고 또 다가오는 2024년, 2026년 만기채를 refinance 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refi 딜이 많이 보이는데 은행들 요즘 뭐 수수료 받을 일 많아지고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코넥스 주가에 대해서 street consensus. 이게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 유지됐는지 한번 봐야죠. 지난 일주 사이에 Credit Suisse reiterates outperform rating on Equinix. Equinix maintained at equal weight by Morgan Stanley. 얘네들이 말하는 target price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사실 주가를 이렇게 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업데이트 됐으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대신 한창 잘 나가는 주식을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뭐 매도 추천을 한다던가 뭐 다운그레이드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증권사 리포트가 뭐 맞건 틀리건 그것과는 무관하게 마켓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6월 8일 Fitch affirms Equinix's issuer default rating at BBB-, revises outlook to positive from stable. 이런 신용평가 회사도 사실 평소에는 뭐 관심도 안 둘 뉴스이긴 하지만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 이제 liquidity issue 때문에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얘네가 하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뭐 아무튼 BBB- 등급 유지는 됐네요. 자칫 하이힐드가 될 뻔했는데 자, 그리고 아웃룩도 스테이블해서 이렇게 positive로 이렇게 등급업을 시켜줬고 최근 뭐 refi 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자금 확충을 이제 실행을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최신 뉴스는 이 정도이고 밸류에이션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만큼의 주요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코넥스 뭐 데이터 센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스킵하고요. 자, 그럼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공시된 이 Investor Presentation 자료를 보면 Year 2020 Full Year Guidance 그리고 다음 분기 2Q 이제 2분기 Guidance 이 운영 실적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치,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Revenues, Adjusted EBITDA, CapEx 그리고 AFFO per share. 아무튼 이거 이제 항목별로 뒤에 자세하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나오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2020 EBITDA가 약 2.8 billion dollars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이제 마크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자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인수 비용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패키지라고 이 Bare Metal Automation Platform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렇게 인수했던 이 인수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내에 앞으로 인수할 그 건들까지 합한 수치인데 얘네가 지금 이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의 확장을 전략적 인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page 16 dividend outlook. 그래서 이런 성장과 사업 마진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 AFFO, earnings, 그리고 dividends, 이 배당에 대한 경영진의 그 예측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당금을 책정할 때 쓰이는 숫자가 이 payout ratio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른 부동산 이제 리츠 주식들을 보면 평균 한 뭐 80-90% 정도를 배당금으로 이제 페이아웃하는 편인데 이코넥스를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40%대인 이유는 이런 잉여 현금을 대부분 이제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펀딩할 자본 비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 비용으로도 써야 되거든요. 앞서 처음 우리가 봤던 2020년 연간 가이던스 숫자를 보면 이제 두 개의 CapEx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recurring CapEx 그리고 다른 하나는 non-recurring CapEx라고 나오잖아요. 이 non-recurring CapEx가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쓰이는 자본 지출 규모입니다. 이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약 한 $2 billion가 들 것으로 예산을 잡아뒀죠. 이걸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계산해서 결국 어떻게 주가로 반영될 것인지
를 계산하는 게 증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이 예상 주가, 이 타겟 프라이스가 가장 높았던 JP 모건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특정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경영진의 기대치와 가깝게 그리고 그만큼 낙관적이게 예측을 한 경우인데 일단 예시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DCF 모델을 썼는데 모델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앞으로 5년치 free cash flow 흐름 그리고 terminal value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미래 가치의 discount rate 때려서 NPV 값을 구하면 이렇게 전체 회사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여기 보이는 82 billion. 이게 이 사람이 계산한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 이제 enterprise value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예상 주가를 계산하려면 equity value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82 billion에서 현재 그 balance sheet 상에 net debt을 차감을 해주고 69.7 billion 이 남은 값이 present value of equity. 총 발행 주식 수가 86.5 million이니까 이걸 나눠주면 이제 주당 현재 가치인 $805.98라는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private to public discount라고 해서 대부분 이렇게 상장된 public company를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붙어요. 같은 현금 흐름이라도 private인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public company인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붙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계산한 이 805불 다시 이게 10% 디스카운트를 한 주가는 한 725불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2020년 연말 기준 예상 주가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딥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을 볼 때 이걸 이제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크리티컬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은 보면 이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을 할 때 이 매출 성장률이나 여기 보면 이 EBITDA 마진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 이 경영진이 말한 숫자를 그대로 썼고요. 아까 같이 봤던 그 가이던스에 나오는 그 성장률과 예측치, 그리고 그 이후 5년은 이제 비슷하거나 살짝 더 증가한 성장률과 영업 마진을 가정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이 콜로케이션 클라이언트에게로부터 받는 가격을 재협상해야 되는데 정말 예전처럼 수년 전처럼 이 컴피티션이 거의 없었을 때 당시 협상했던 그 가격, 그 높은 가격대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리프라이싱 리스크가 있고요. 혹은 아예 리스 자체를 다시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프로바이더한테 갈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오버서플라이가 문제인 마켓인데 여기서 이제 릴리싱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차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이 얼마나 이제 빨리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탑인 이코넥스의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하이브리드 마켓에 대한 컴피티션 리스크, 일단 정말 하이 레벨에서 이제 크게만 봐도 이 정도의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모델의 가정에서는 전혀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이 리스크들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매출 EBITDA가 이렇게 5년 CAGR 13% 이상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EBITDA margin expansion 이것도 보이시죠? 운영 마진도 이제 꾸준히 개선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것도 사실 이제 딱히 근거가 없는 가정인 게, 이건 경영진이 뭐 earnings call 이런 데서 앞으로 운영 마진을 개선하겠다라는 수치화되지 않은 이런 계획을 지금 향후 5년치 기대값에 다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 건데, 이것도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정도 스케일의 자본 지출이 매년 나가는 회사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너레이트하는 현금 흐름 이외에도 외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게 뭐 debt financing 됐던 뭐 equity financing 됐던, 근데 이 모델은 이런 파이낸싱에 대한 가정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창출되는 이제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delever, 여기 projection years에 보면은 미래 레버리지가 지금 4.5 times에서 2.3까지 낮춰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돈을 벌어서 계속 뭐 debt payoff 하고 delever 하고 이제 배당률을 높이는 데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당률이 현재 1.5% 정도 되는데 향후 뭐 2.3까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상 성장을 계속 하려면 그 성장을 뒷받칠 만한 이 디벨롭먼트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리포트에는 그런 점들이 다 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 나는 당장 1,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보겠다. 뭐 10년 장기 투자로 이제 이코넥스를 홀드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배당률은 1%대이고 이제 아무리 잘해도 뭐 한 2%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배당 투자가 아닌 이 회사 성장과 함께하는 이 주가 상승에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하는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타겟 프라이스가 아니라 long-term valuation을 봐야 돼요. 이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당장 다음 분기 혹은 뭐 올해 연말 이런 당장 이제 코앞에 닥치는 이 주가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뭐 장기든 단기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밸류에이션하고는 차이가 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대 이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특히 이런 목표 주가 이런 거는 정말 회의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크리티컬하게 보셔야 돼요. 이 애널리스트는 이 모델에서 왜 이런 가정을 했고 이 가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그 근거는 뭐 타당한지,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하고 차이가 나면은 뭐 얼마나 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과 지금 마켓 시황을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문하고 본인도 직접 이제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 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콜로케이션의 이 오버서플라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게 이 회사 earning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마켓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경쟁 구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언제까지 그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이제 의존하는 리싱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뭐 M&A를 통한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되려 M&A 타겟이 돼서 이제 인수를 당할 것인지, 그런 컨텍스트라면 이제 M&A 밸류에이션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펀더멘털 투자를 할 때에는 뭐 그렇다는 걸 이제 유의해 두시고, 아무튼 오늘 포인트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읽을 때 참고는 하시되 너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오늘 같이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것들처럼 이것저것 반문도 해보고 스스로 고민도 해보면서 신중하게 투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